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의뢰인께서. 이제 상속을 받으려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딱 뗐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두 명의 형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망을 시키자. 반대로 없애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저도 그 정도의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분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TV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법무사의 업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정법원 앞에서 열심히 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사건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정법원 관련 있으면 이혼만 생각하시는데 이혼은 정말 그 많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많은 사건 중에서 제가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실종 선고 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문은지 법무사님, 네. 그 실종 선고가 우리가 이제 민법 시험 볼 때 공부했잖아요. 공부했죠. 몇 조에 있나요? 민법 제27조에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나요? 네. 27조에.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5년 동안 생사불명,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최근에 또 했던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의뢰인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벌써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자기가 아는 저기 누나가 있습니다. 친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속을 받으려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딱 뗐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두 명의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보다 한 10대 이상 많아요. 그게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인데 이상하게 생년월일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또 없어요. 출생신고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살아생전에 아버지한테 얼핏 들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낳지는 않았었다. 네. 이게 뭔 소리야? 낳지는 않았는데 출생신고만 했다는 거예요. 낳지는 않았다. 네, 그렇게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인데 출생신고를 했다. 왜인지는 모른다. 이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네요. 네, 그런데 형제가 4명이 있는 거예요. 네. 상속인이. 주택 청약할 때 가산점이 있었나? 가격 가산점? 이제 상속을 하려니까 못하니까 변호사 사무실 갔대요. 근데 이제 그 딱 사례를 보고 나서 이거는 태어났다고 하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겠다. 태어나지 않았다 사실은. 그거를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을 끌었는데 또 그분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의뢰인이 자기 아버지인데 엄마가 둘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달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쪽 어머니가 나는 어머니가 또 그런 거야. 난 이런 아이를 놓은 적이 없다는 거야. 친엄마가, 그러니까 친엄마가 낳은 적이 없다고 해서 뭐 그 서류 제가 봤어요. 근데 뭐 낳은 적이 없다, 진술서 인감 첨부하고. 근데 결국 제가 볼 때는 근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결국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포기를 했죠. 이건 안 되는구나. 이 부동산이 아파트는 그냥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 약간 친척들 때문에 상속 포기 이런 거 막 들어오는데 자기는 이제 다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2명 때문에 상속 포기가 안 되고 그분들이 자꾸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소 판결을 받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되니까 돌고 돌아서 저한테 왔습니다. 바로 해결사죠. 법무사, 윤동현 법무사 오셔가서 제가 했죠. 법원에서 만약에 태어났다고 그냥 인정을 했다면 좋아,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자. 이 사람을 사망을 시키자. 반대로 없애자. 어쨌든 없애야 되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안 됐으면 없애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변호사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많은 비용을 저도 그 정도의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는 반대로 이분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서류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냐 해서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법무사나 우리 법률 전문가들이 그 진행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제도를 이때 써먹을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 이 팁.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해결이 안 되지만 딱 우리가 그 제도를 알고 이 규정을 여기서 써먹어야겠다. 딱 적절하게 딱 써먹었을 때 이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종 선고 심판 청구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러면 이제 조문 27조에 보면 5년간 생사가 불명하다. 그러면 그 행방 불명된 때로부터 5년 이후에는 사망 간주를 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그 형제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형제 둘만 남으니까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두 분이서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려 한 1년 반 동안 기간을 걸쳐서 실종 선고가 심판문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분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결국 정말 큰 산 하나 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건을 제가 아이디어로 해결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상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한 형제, 그리고 정말 내 형제가 있었는데 3살 때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 그러면 뭐 평생 살아요. 하지만 상속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민법 27조에 있는 바로 실종선고 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법무사를 찾아오신다면 또 이게 일을 잘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